네, 안녕하세요. 예, 임용호입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때가 2026년 4월인데요. 다음 달부터, 즉 2026년 5월부터 다음 해까지 관세법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가. 뭐 그 목표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각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관세법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저의 관세법보다는 일단 관세법 자체의 성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시면은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법령 개정이 특히 많아요. 무조건 연말에 한번 바뀌고 그 전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아시죠? 우리 시험 범위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인 거. 세 개나 되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그런 개정이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냥 원래 바뀌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응? 그게 관세법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왜 바뀌는 거야 이러면은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으로 미룰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공부해 놓고 바뀌면 바뀐 걸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관세법이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바뀌는 게 있어도 사실 그 전체에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에 너무 겁을 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해에 1월이나 2월이 되면 꼭 법령 개정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그 현황을 봐서 1월이나 2월에 하는데 보통 1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 두 번째, 이것도 문제예요. 기출로 다 커버되지 않은 게 관세법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 위에 거에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니까 새로운 문제가 자꾸 나와. 그래서 기출만 다 풀어도 그걸 완벽하게 다 해도 80점. 그러니까 나머지 그 만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자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에 단원별 문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건 정말로 앞으로 나올 문제. 그리고 3월에 동형 모의고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나올 문제.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관세법은 과거만 보면 안 돼.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학습이 필요해. 야, 멋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나올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을 하는 거를 학생들이 잘 하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냐? 공부해야지. 그래서 예상은 제가 합니다. 제가 아주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과 기출 상황 그리고 개정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예상한 내용들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문제다. 그쵸? 양이 엄청 많아요. 제가 처음 관세법 만났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이 1.5배 정도 되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거에 반 정도가 더 붙었어. 그래서 지금은 관세법 자체가 양이 많아서 그 양에 그냥 치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는 둘째치고 그냥 양에 헉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과목이 사실상은 좀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변별력이 있어요. 이 어렵고 많은 양이 많은 그 관세법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하나도 없는 거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거든요. 근데 관세법은 확실하게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티가 나요. 점수에서 티가 팍 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기를 커리큘럼을 빼먹지 말고 듣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관세법은 커리큘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 수업에서 다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중에 이제 일부는 기본 수업에서 하고, 일부는 기출문제에서 하고, 일부는 특강을 하고, 일부는 단원문풀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동영 모의고사까지 다 그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전체에다가 다 그 커리큘럼에 내용을 다 분배해 놓은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걸 앞에서 합니다. 일부러 뒤에서 하려고 남겨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계속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싶으면은 또 그 강의에서 또 하는 거고,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 또 그것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커리까지 계속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듣다 보면은 뭔가 이전 수업을 응용해서 다음 수업에서 성과를 내는, 문제를 맞추는 그런 경험이 좀 적어. 자꾸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꾸 새로운 것을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계속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 다음. 야, 이건 정말로 제목이 임용호 관세법이네요. 그러니까 뭐 관세법의 특징에 따라서 저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가르치는 관세법의 특징 이 세 가지 적었습니다. 법률 중심으로 보고 영과 규칙으로 보완한다 그랬는데, 법률이 몇 프로, 영이 몇 프로, 규칙이 몇 프로 나오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는 거죠. 사실 가르칠 때 괜히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 규칙이나 아예 안 나오는 고시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을 잘 맞추는 걸 제가 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률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시행령 비중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시행령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 있죠. 시험에 꼭 나올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추려서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습득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관세법을 잘 알아야 관세법 시험도 골치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관세법은요, 약간의 뭐 잔기술이 들어가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자면 잔머리로 풀 수 없다 이게. 관세법 제도와 규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지 시험도 잘 봐요. 마치 영어를 잘해야 영어 점수가 좋은 것처럼 좀 비슷한 거예요. 진짜 실력자, 진짜 능력자, 이런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통과하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통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진짜로 관세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에서도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시험의 패턴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있다 없다 바꿔놓는 거 있어요. 전후 바꿔놓는 거. 그리고 또 관성장, 세관장, 재경부장관 자꾸 바꿔놓는 거. 숫자 바꿔놓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의 패턴, 시험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패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비중에 따라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다 보면 나온다는 게 나왔네? 보통 그렇게 반응하죠. 왜냐면 그냥 대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연구 끝에 그렇게 이제 패턴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은, 제 수업은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제 수강 대상 이렇게 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가 돼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뭐. 저는 옆에서 어시스턴트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쓴 거예요. 단순하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쓴 게 아닙니다. 네 수험생이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둘이 있어요. 그죠? 9급 공무원 수험생들, 또 7급 공무원 수험생들이 다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사 1차 자격시험 수험생, 요것도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수험생들도 요 수업을 들으면 좋겠고, 또 관세청 전문경력관 다군, 그 엑스레이 검색하는 그런 일하는 수험생, 일하는 직급의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그 수험생들도 들을 수 있고 또 해수부 있죠. 여기에 이제 수험생들도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다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2027년에 관세법 커리는 이렇게 됩니다. 2027년 대비죠. 보시면 26년 12월까지 있고 요거는 27년이에요. 그렇죠? 보시면은 2020년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 요 4개월간 와 정말 많죠. 요 4개월간 계속 이론 수업을 합니다. 옛날에는 기본 이론하고 그리고 심화 이론하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따로따로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기본 내용을 설명하고 심화 내용은 이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기본 따로 심화 따로 하면 심화할 때도 기본 내용을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기본 2개월 심화 2개월 하나 기본 심화 기본 심화 2개월 2개월씩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4개월 만에 이론이 완성이 되는데 보통 이론 수업을 7월, 8월에 시작을 하곤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5월, 6월로 바꿨어. 왜냐면 4월에 사실 구급시험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 구급시험도 끝나고 관사시험도 3월 또는 4월에 끝나고 하는데 사실은 5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5월부터는 해야 그 다음에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5월이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5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조금 이격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은 5월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풀을 9, 10월에 하는데 요것도 2개월 땡긴 거예요. 옛날에 11, 12월에 했었는데 그걸 9, 10월로 땡겨서 하고 그 다음에 11, 12월에는 오히려 이론의 연장선상으로 이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모아서 주제별로 테마별로 뭔가 같이 연구해 되겠는 것들을 해마다 제가 골라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데 11월만 할 수도 있고 12월만 할 수도 있고 11, 12월 다 할 수도 있어요. 정해진 게 없냐? 없어요. 이거는 각 해에 그 수강생들의 그 습득 수준 그리고 그 해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제가 예상하는 바에 따라서 이건 좀 가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1월, 2월에 전체를 정리하는 단원별 문풀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 말하자면 시험 직전에 동형 똑같은 모양의 그런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보시면은 5월, 6월에 기본 심화 1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관세법이 13장까지 있는데 그 전에는 8장까지 한 적도 있고 뭐 7장까지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얼마나 깊이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관세법의 앞부분 설명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 2개월 동안 7, 8월에 그 뒷부분을 마주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 5, 6월에는 주로 관세 법률과 시행령 중심으로 하고 시행규칙은 좀 7, 8월에 하곤 했었는데 시행규칙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규칙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일부 설명을 하고 관세 법률과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풍부하게 설명을 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니까요. 그리고 5, 6, 7, 8, 4개월 동안 사용할 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요 색깔은 아마 좀 바뀔 거예요. 이건 좀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책이고 좀 며칠 이후에 이게 나올 텐데 요 관세법 기본서거든요. 기본서를 계속 봐야 돼요. 기본서를 4개월 동안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 다른 책들은 참고사항으로 중간중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그 옆에는 기본서가 사전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 10월에 기출문제 풀이하면 요때 책이 좀 바뀌는데 요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풀이는 문제 풀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론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돼요. 왜냐면 이미 나와 있는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이론 시간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출을 분석한 내용을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또 막상 맞닥뜨려 보면 또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 12월에 관세법 특강을 하게 되는데 교재나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때마다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최근에 다 감면, 가산세, 뭐 행정 제재, 형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도 비슷한 부분을 특강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봐야 돼요. 이제 시험의 수준과 학생들의 어떤 상황을 봐서 내용이 좀씩 바뀝니다. 그리고 1, 2월에 단원 문풀을 진행을 하거든요. 요거는 기출문풀과 좀 달라요. 기출문풀은 이미 나왔던 문제들이고 요거는 나올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출문풀과 단원별 문풀을 합쳐야 100점이 돼요. 뭔지 알겠죠? 나온 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 관세법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나온 것과 나올 것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사실 법령도 크게 바뀌는데 바뀌자마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본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요것도 제본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 실제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내는데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영 모의고사 할 때 사람들이 막 슬퍼요. 슬퍼하고 막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 시험 가보면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강의가 바로 이겁니다. 동영. 그래서 왜냐면 시험 직전에 어쨌거나 여기서 적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중을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중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요. 제 수업은 이렇게 지금 관세직 공무원 수험생들 또 관세 1차 수험생들만 듣는 게 아니라 요 해수직과 전문경력관 그 수험생들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기는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해수직은 2장 4절, 3장 4장 5장 뭔가 이렇게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외가 되고 전문경력관은 심지어 7장 8장도 제외가 돼요. 이게 제외 범위가 좀 많네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은 해수직과 전문경력관 부분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미 촬영하고 있는 것에서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올려놓거든요. 근데 일부 앞뒤에는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들은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세법 기본 이론이라는 거. 근데 관세법 기본 이론이 그냥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해수직 전문경력관 대비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요거 시험 보는 분들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만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무술을 하고 하는 것도 이게 범위가 여기 제외 범위가 있는데 그런 수업들은 범위가 제외된 거를 올려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이제 요건 제외구나, 요 강의는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외시키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하실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된다라는 점에서 알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중심으로 보시고 문제풀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요 요건데요. 뻥영집. 제 말이 웃기죠? 원래는 범영집인데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범영집이다 그래가지고 뻥영집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3단 법령집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진짜 법 그대로예요. 아주 그냥 러프한 거, 그냥 로우한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해놨냐면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 있죠. 키워드 부분을 뻥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 넣으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복습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본서 옆에 놓고 항상 복습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아, 원래 법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면서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책인데요. 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거 이제 요번에 나온 건데 매년 2월쯤에 이제 새로 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 2월에 나올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거 사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요약집인데 관세법이 너무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요약을 했어도 그렇게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관세법 그 많은 양에 너무 처음부터 헉 하는 분들은 이 요약집을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요약집은 나중에 그 시험 직전에 제가 특강을 좀 하거든요. 네, 요번에도 요약집 특강에서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요게 나올 거다 한 게 그대로 시험이 나온 것들도 이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까 제 관세법 수업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미 다 설명드려가지고 여기 뭐 더 설명드릴 건 없는데 사실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관록이 녹아있는 수업이래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 사실 오랫동안 관세법을 강의했거든요. 아마도 뭐 노량진에서 저만큼 오래 강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관세법을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 관세법을 좋아해요. 근데 관세법도 좋아하지만 관세법에 대해서 좀 알죠. 그리고 시험도 잘 알아요.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관세법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관세법 시험에 대한 말 그대로 관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려운 과목이어서 정말로 이렇게 경험이 많은 그런 강사한테 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 데서나 들으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호 관세법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창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출문제 해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올려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요즘에 아주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네이버 카페. 여기 명쌤닷컴 또는 뭐 이명호 관세법 이렇게 치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영 모의고사까지 단 한 수업도 대충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네, 학생들도 뭐 그만큼 그 마음을 알고 같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얻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잘 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이 커리큘럼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